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후군이 있다고 모두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미약한 경우에는 치료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 감정적 문제가 일어나거나 우울과 고립 등이 일어날 경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복합틱이 있으면 학교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고 그 결과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틱 증상 때문에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틱을 치료하면 학업 성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머리 흔들기나 목 돌리기 같은 운동 틱은 반복될 경우에 근골격계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골격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틱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증후군의 치료에는 크게 행동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행동치료에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습관 뒤집기, 영어로 Habit Reversal Training이 가장 널리 연구되고 가장 효과가 있는 치료법입니다.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 치료보다 이 행동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틱을 하고 싶게 만드는 전도 충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 동작을 하게 되면 전조 충동이 해소되면서 틱이 강화되는데 이 틱 동작을 하는 대신에 경쟁 반응적인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깨를 움츠리고 싶은 틱을 하는 충동이 들 때 어깨를 내리고 목을 뻗는 식으로 자세를 일부러 바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쟁적인 움직임을 일부러 해서 틱 증상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성틱이 나오려고 할 때는 천천히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쟁 반응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경쟁 반응적인 행동을 하면 틱 행동의 이 강화 회로를 끊어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틱을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트레이닝이 잘 되면 이 틱을 하고 싶게 만드는 이 전조 충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약물치료 중 대표적인 것은 안티사이코틱스, 한국말로 항정신병 약제가 있습니다. 왜 틱으로 고통받는 우리 애한테 항정신병 약을 주냐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파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편의상 항정신병 약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조현병에서도 이 약제를 좀 더 높은 용량으로 더 장기간 사용하는데 이 병은 뚜렛 증후군하고는 병의 특성이나 경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계통의 약 중 가장 잘 듣는 약은 리스페리돈입니다. 뚜렛 증후군을 치료할 때는 평균 2.5ml 정도의 용량을 쓰게 되는데 적게는 1ml에서 많게는 6ml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이 약은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흔한 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분과 잘 상의해서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계통의 약물은 정신과 의사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뚜렛 증후군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찾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아리피프라졸은 리스페리돈에 비해서 좀 더 졸리고 밤에 잠자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체중 증가가 덜합니다. 그리고 이 활돌과 피모자이드는 FDA에서 승인받은 약인데 부작용이 좀 독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클로니딘 아토모세틴은 ADHD에서도 쓰는 약인데 이것이 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 있을 때 이 약을 종종 사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졸림, 두통이 있고 예민해질 수 있으며 저혈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박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